듣기는 이 세 가지가 끝입니다. 뜻, 소리, 속도. 자, 이게 끝이에요. 영어 자막을 키냐 마냐, 한글 자막을 뭐 언제 하고, 영어 귀를 뚫는 법, 뭐 흘려듣기를 해라, 노출을 늘려라. 과연 이러한 많은 주장 중에서 정답은 뭘까요? 장담하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후에는요, 이런 모든 고민이 해소됩니다. 드디어 이제 소리, 영어 사운드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강의 하나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면서 듣기, 발음, 뭐 연음, 강세, 뭐 이런 들어봤던 소리와 관련된 모든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이 정도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영어 소리 강의는 없을 것이라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한번 출발해 보죠. 자, 오늘의 강의는요,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Part 1, Part 2. 첫 번째는요, 영어 듣기 공부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워낙 영어 듣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영어 듣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한번 끝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요, 영어 소리에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일단 알고 계셔야 내가 앞으로 영어를 뭐 말하기를 어떻게 하고 듣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거든요. 이 5가지 요소를, 즉 영어 소리의 구성 요소를 모르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지도도 없고 불빛도 없는 어떤 깜깜한 미로, 깜깜한 것도 답답한데 미로야 게다가. 그러면 이제 방향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평생 헤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 듣기의 3가지 방법과 영어 소리의 5가지 요소, 요것들을 딱 정리해서 아주 자연스럽고 좋은 영어 발음, 그리고 또 영어 말하기, 영어 듣기가 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Part 1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는요, 듣기는 이 3가지가 끝입니다. 뜻, 소리, 속도. 자, 이게 끝이에요. 자, 영어 듣기를 공부할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영어 듣기 어떻게 공부하나요? 어떻게 하냐? 뭐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내가 요즘에 영어 공부를 하는데 맞지? 영어 자막을 키냐 마냐, 한글 자막을 뭐 언제 하고, 막 이런 뭐 자막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궁금해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너무 많은 뭐 방법들이 있어요. 뭐 영어 귀를 뚫는 법, 뭐 흘려듣기를 해라, 노출을 늘려라, 뭐 이런 여러 말들이 있고요. 과연 이러한 많은 주장 중에서 과연 정답은 뭘까요? 자, 장담하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후에는요, 이런 모든 고민이 해소됩니다. 그래서 저만 믿고 끝까지 한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을 제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듣는 게 재밌다는 분들도 계셔서요. 자, 제가 토익 200점 초중반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제 뭐 20대 중후반 이때였는데, 참고로 토익 듣기 있죠. 토익 듣기는 495점 만점에, 토익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 만점이 참고로 495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진짜 바닥 점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듣기가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반타작도 못 하는 거니까. 자,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책을 서점에 가서, 여름방학이었어요, 대학생. 7권을 샀어요, 책을. 토익 책을 한 이만하죠. 꽤 두꺼워요. 이런 걸 7권을 샀습니다. 7권을 사가지고 딱 결제를 하니까 이제 서점 이제 사장님께서 아니 이거를 언제 다 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그 7권을 했습니다. 28일 동안 했어요. 28일 동안. 한 달이 좀 덜 걸렸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495점을 받습니다. 토익 듣기 200점대에서 200점 초반대에서 28일 공부하고 만점이 나왔어요. 토익 듣기 만점.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거를 한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는요, 이게 지금 거의 10년 전 이야기인데 여러분, 저는 이 이후로도 10년 동안 이 방법을 바꾼 적이 없어요. 이 이후로도, 이땐 토익이니까 회화는 아예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 회화를 배우면서도 영어 듣기는 이 방법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 방법으로만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제가 만나본 모든 영어 고수들은 다 이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믿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납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죠. 자, 사람들은 어떻게 영어가 들릴까?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어가 들릴까? 어떻게 하면 영어 듣기가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바로 해결책을 찾으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뭐냐면요.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를 찾아야죠. 문제. 즉,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처음부터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답을 못 찾죠. 그게 아니라 문제가 뭘까? 원인이 뭘까? 즉, 영어가 안 들리는 이유가 뭘까를 알면 되는 거예요. 즉, 제가 영어를 가르칠 때 가장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모든 분야에 비슷할 거예요. 자, 저는 영어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제가 영어 강사로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뭘까요? 이거겠죠. 선생님, 저는 영어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겠죠. 선생님,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디테일하게 가면 이런 거죠. 선생님, 저는 영어 말하기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말하기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말하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인간적이고 당연한 질문 같지만 그 질문 자체가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병원을 생각해. 병원 의사 선생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환자예요.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의사 선생님, 제가 아픕니다. 제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어디가 아프죠? 아, 몰라요. 그냥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럼 의사 선생님 또 묻겠죠? 아니,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아, 그냥 아파요. 그냥 고쳐주세요. 그럼 이거는 허준이 살아 돌아와도 이거 고칠까요, 이거를? 그렇죠. 내가 뭐 피부병이 뭐 가려운지 뭐 다리가 부러졌는지 신경이 아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아프대. 근데 고치래. 근데 원인은 몰라.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심지어 디테일하게 간다고도 이런 거예요. 아까 말하기 얘기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 다리가 너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게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다리의 피부가 아프고 따가운 건지 아니면 뭐 묵직한 통증인지 뭐 뼈가 부러져서 아픈지 신경통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원인부터 말을 해주고 그거를 찾아야 고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책이나 뭐 어떤 유튜브의 무료 영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원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영어는 이렇게 하면 들려요. 이런 거를 찾아서는 절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찾지 못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운 미로 속에서 등불 하나 없이 마치 장님처럼 그 미로를 헤매는 그렇게 영어 공부를 평생 하다가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듣기가 되려면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왜 영어가 안 들릴까요? 로 접근을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안 들리는 이유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없애면 되는 거죠, 그냥. 안 들리는 이유를 없애면 들리겠죠.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어 듣기가 실마리가 싹 풀리면서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28일 동안 200점 초반에서 토익 만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토익 200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듣기 파트 495점 만점에서 200 몇 점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읽기는 한 300점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가 안 들리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영어 안 들리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서 해결하면 된다 그랬죠. 딱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뜻, 소리, 속도. 이 세 가지예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가 안 들리는 이유 첫 번째. 뜻을 몰라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제일 쉬우니까 해볼게요. 단어를 내가 눈으로 봐도 몰라. 그냥 읽어도 몰라. 그러면 그 단어를 내가 1000번 듣는다고 들려요? 안 들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안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당연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뜻을 외우면 됩니다. 뜻을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귀가 문제가 아니에요. 소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뭘 소리를 배우고 뭐 노출을 하고 이런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뜻을 몰라서 안 들리는 경우.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문장. I reckon I'm gonna stop him. 이랬어요. I reckon I'm going to stop him. 이랬어요. 그러면 이때 이걸 내가 몰라. 봐도 난 이런 단어를 몰라. 그러면 이거 100번 들어도 안 들리겠죠. I reckon 했는데 reckon이 뭐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것도 해볼까요? It worked like a panacea. I'm so relieved. 이런 말이 있어요.
It worked like a panacea. I'm so relieved. 이걸 아무리 들어도 이 부분에 이 단어를 모르면 안 들리지 않을까요? 당연히 안 들리겠죠, 이 단어가. 그리고 요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그냥 단순히 단어였어요. 근데 우리 두 번째,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된다는 것도 뭐예요? 뜻을 모르는 거죠, 뜻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try to focus but couldn't make out of what he said 라고 했어요. couldn't make out of. 근데 이 couldn't make out of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내가 이게 뭔 소리지 여기서? 애매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이거 뜻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당연히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 뜻이 확신이 없으니까. 마지막 것도 한번 볼게요. We can just let that sink in for now. 이랬어요. We can just let that sink in for now. 근데 이게 아무래도 we can just 다 들리는데 let that sink in. let that sink in. 이걸 들어도 뭔 소리야 이게? 안 들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뜻을 모르면 안 들린다.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안 들리는 이유를 우린 찾은 거예요. 뭐다? 뜻을 몰라서. 단어나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어떻게 듣기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들리죠? 어떻게 하면 들려요? 30번 듣고 100번 들으면 될까요? 아니죠. 그건 굉장히 미련하고 바보 같은 학습법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뜻을 모를 때는요. 여기가 지금 알짜배기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듣기를 하실 때 한 3번을 들었다. 내가 이거 안 들려가지고 다시 돌려서 한 번 듣고 또 안 들려. 또 들었는데 또 안 들려. 그러면 멈추셔야 돼요. 이거 무슨 10번 듣고 이러면 다 시간 낭비입니다. 자, 3번 듣고 바로 스크립트를 봐요. 3번 듣고 바로 뭐라고 써있는지 봐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단어네, 모르는 뜻이네, 해석이 안 되네, 검색해서 찾아야죠. 뜻을 찾아요. 뜻을 찾아요. 뜻을. 그리고 뜻을 찾았으면 다시 반복 듣기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왜? 뜻을 몰랐으니까. 이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빠르게 듣기를 늘리는 방법인 거예요. 너무 허무할 정도로 단순할 거예요. 지금 첫 번째가. 근데 미련하게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뜻을 모를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공부법을 지금 잘 익히셔야 돼요. 자, 3-4번 듣고 바로 스크립트 본다. 뜻 몰랐다. 바로 뜻 찾고 외우고 다시 듣는다. 그렇게 해서 뜻을 외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안 들리는 걸 갖다가 붙들고 계속 들으면 이건 그냥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야. 그냥 시간 낭비. 굉장히 효율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뜻만이 아니라 소리를 몰라서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야. 아무리 들어도 안 들렸어. 근데 내가 딱 스크립트 대본을 보니까 이거 아는 건데. 이거 해석이 돼. 이거 다 아는 단어야.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하는지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소리 파트에서 알려드릴 건데 일단 그 전에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내가 예상한 소리, 내가 그걸 뜻을 알잖아요. 뜻을 아는데도 안 들렸다. 그러면 내가 내가 예상한 소리와 다른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영어는. 결과적으로 영어는 여러분이 아는 표현이 여러분이 예상한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어는 생긴 대로 소리가 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생긴 대로 소리 나는 언어가 아니에요. 자, 한번 볼게요. 한국어 그리고 한글. 한국어와 한글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국어는 우리가 쓰는 말이고 한글은 그걸 표기한 거죠. 근데 한국어와 한글은 생긴 대로 소리가 나요. 이걸 이제 대표적인 표음 문자라고 하는데요. 즉 표음, 음을 표시한다. 즉 소리를 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게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양인들이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하루 만에 한글을 다 배워서 다 읽을 수가 있었어요. 하루 만에 한글을 배워서 하루 만에 한글 써 있는 걸 다 읽어요. 하루 만에 막 어려운 것도 막 제품 설명서 이런 것도 하루.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거 가능하세요? 영어 하루 만에 배워서 다 읽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외국인들은 한글을 배우면 하루 만에도 그 소리를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하루는 이제 열심히 하신 분이고 보통 뭐 일주일에서 한 달만 배워도 한글을 보고 소리 내서 읽고 듣고 심지어 받아쓰기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한국어는 생긴 대로 소리가 나기 때문인 거죠. 소리와 생긴 게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영어는 생긴 것과 소리가 다른 언어예요. 생긴 것과 소리가 다릅니다. 왜냐면요. 글자와 소리의 규칙이 한국어와 한글만큼 그렇게 규칙적이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생긴 것과 소리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소리를 몰라서 못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케이스를 한번 함께 살펴보죠. 자, 소리가 몰라서 안 들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 여러분들이 한번 요걸 추측해 보세요. 자, 이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이 단어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쉬운 거 해볼까요? 요런 단어 발음 어떻게 될까요? 요거. 그 다음 것도 해보세요. 요건 뭘까? 많이 들어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그쵸? 마지막 것도 해보실까요? 요거. 그는 그 편지를 찢을 거야. 뭐 이런 소리거든요. 찢다라는 소리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런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이거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레튜스 아니야? 레튜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purchase, 살몬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tear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틀린 발음이죠. 이 첫 번째 거는요. 발음이 레튜스처럼 생겼지만 어떻게 돼요? lettuce 이렇게 나요. 약간 레리스처럼 난다는 거예요. 레리스처럼 lettuce 이렇게 난다는 거죠. 요것도 어때요? purchase가 아니라 purchase, 처스로 난다는 거죠. purchase.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연어. 요거는 L 발음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salmon 이게 아니라 salmon. 이런 식으로 나죠. 마지막 것은 tear이 아니라 뭐예요? tear이라고 나죠. 그러니까 이게 생긴 것과 발음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자, 심지어는 이거는 그냥 단어들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어떤 문장이나 어떤 덩어리 과정에서는 이게 더 심하겠죠. 어떤 세 단어, 네 단어가 합쳐서 발음이 날 경우에는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예시로 드리는 뭐 예시로 들을 수 있는 건 너무 많지만 가장 쉬우면서도 확 꽂히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Hey, I'ma stop him. I'ma stop him. I'ma stop him. 뭐라고 들리세요? I'ma stop him. 이게 이거죠. I'ma stop him. 이라고 발음이 됐죠. 근데 이게 이거죠. I'm going to stop him. 그러니까 지금 생긴 건 어떻게 써 있어요? I'm going to stop 이렇게 써 있어요. I'm going to stop 이렇게 써 있지만 발음이 뭐다? I'm stop him. 이렇게 발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초급, 초중급 뭐 이런 사람들이 요거를 들었을 때 당연히 전혀 예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만한 걸로 좀 단계별로 보면 I'm going to 라는 요 표현이 빠르게 발음하면 I'm gonna 여기까지는 좀 들어보셨죠? I'm gonna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더 빨리 되면 I'm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을 다시 하는 거냐? 자, 보세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소리가 아니라 I'm 이러한 전혀 따로 논다는 거죠. 어떤 소리가 생긴 것과 전혀 따로 노는 언어가 바로 영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공부해야 돼? 어떻게 듣기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오실 거예요. 답이 나와요. 뭐냐? 소리를 따로 외우는 거예요. 소리를 따로 점검한 후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다시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소리를 몰라서 안 들릴 때 예시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요거는 눈물입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아는 거? 요거 어떻게 발음한다? 눈물, tear죠, tear. 근데 이거는 똑같이 생겼지만 어떻게 발음한다? tear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뒤쫓는다 그러면 chase라고 하죠. chase. 하지만 이거는 purchase가 아니라 purchase 이렇게 바뀌죠. 자, 요거 대표적인 거죠. 이거 어때요? nature이라고 발음하잖아요. nature.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nature. 근데 이건 어떻게 발음해요? 그죠? 이거는 mature이 아니라 mature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규칙이 들쑥날쑥하다. 생긴 대로 발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특히 초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단어와 뜻을 알면 그거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언어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뜻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뜻. 두 번째, 생김새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세 번째가 있죠. 뭐예요? 소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화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고 뜻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죠. 그거는 1, 2번만 아는 거잖아요. 단어를 보고 뜻을 안다. 이거는 시험 볼 때 1, 2번만 아는 거. 독해 시험 볼 때. 근데 뭐예요? 3번. 소리도 같이 알아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소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단어 외웠다고 안다.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죠. 영어 회화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이 소리를 철저하게 우리는 따로 학습하고 따로 익혀 나가야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소리를 따로 철저하게 익히고 알아나가야만 된다. 그러면 그게 어렵냐? 아닙니다. 제가 단순 버전과 심화 버전을 알려드릴게요. 단순 버전 지금 알려드리고 심화 버전 뒤에서 소리 파트만 5개로 쪼개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소리를 모를 때 공부법입니다. 자, 내가 뭔가를 들었어. 똑같아요. 3번 들었는데도 안 들린다. 이걸 3번 반복했는데 안 들려. 그럼 뭐 해라? 미련하게 계속 듣지 말고 스크립트 바로 본다. 스크립트 바로 보고 뭐예요? 모르는 소리 찾아요. 내가 스크립트를 막 봤는데 어떤 특정 부분이 안 들리잖아요. 그럼 거길 찾아. 그럼 왜 안 들릴까? 딱 들어보면 아, 이렇게 써 있네. 해석은 돼. 뜻을 알아. 근데 이렇게 써 있는데 야, 이거 내가 생각한 소리가 아니구나. 야, 소리가 전혀 다르게 나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세 번째, 소리를 외워요. 그 소리를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어 소리니까. 여러분들이 미드로 공부를 하든 뭐 애니를 하든 유튜브로 하든 뭐 아니면 뭐 토익으로 하든 아니면 뭐 영어 강의를 들어가지고 뭘 하든 거기에 나오는 소리가 영어 소리고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소리는 영어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외우면 돼요. 근데 이거를 갖고 또 반복해서 뭐 7, 8번, 30번 들으면 미련한 거죠. 그런다고 들리는 게 아닌데. 소리를 모를 때는 빨리 소리를 찾아요. 모르는 소리를 찾아. 그 부분은. 그다음에 그걸 빨리 인지해 버리는 거예요. 아, 이 소리가 내가 생각한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구나. 이 소리가 이거구나. 즉 그 생긴 거, 영어 그 생긴 거, 단어, 뭐 문장 그거랑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그 소리랑 일치시켜 동기화를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동기화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 그전에는 내가 생각한 이상한 다른 소리로 동기화가 되어 있었으니까 당연히 안 들리는 거죠. 그렇게 그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반복 듣기. 반복 듣기는 개인마다 다르겠죠? 난이도마다. 그래서 뭐 3번에서 한 30번 정도? 그거를 계속 반복 들으면서 외워버리는 거야. 아, 이 단어는 이렇게 소리 나는구나. 아, 이 문장은 이렇게 소리가 나는구나. 요렇게 공부를 하는 게 다시 한번 뭐다? 가장 현명하고 가장 빠르게 듣기를 늘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요. 3번 듣고 바로 스크립트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들리지도 않는 거를 어거지로 붙들고 있는데 그거는 원인을 잘못 찾은 거죠. 그 원인을 완전히 잘못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어디선가 뭐 반복을 많이 막 30번, 100번 들으면 뭐 된다 이런 걸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세 번째 경우예요. 이거는요. 영어가 안 들리는 마지막 이유, 즉 이 세 번째 이유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즉 속도가 느려서. 지금 우리가 영어가 안 들리는 원인 그 세 가지가 답니다. 자, 뭐냐? 첫 번째 뜻을 모를 때, 두 번째 소리를 모를 때, 그럼 세 번째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즉 이거는 앞에 나온 두 가지와는 아예 다른 거예요. 자, 위의 경우에는 뜻이든 소리든 이때까지는 몰라서 못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한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근데 이 세 번째는요. 속도예요. 즉 이거는 뭐냐면 내가 다 알아. 이걸 뜻도 알고 소리도 알아. 뜻도 알고 소리도 알고 해석도 다 돼. 근데 이 속도가 내가 머릿속에서 듣고 받아들이는, 즉 직청직해라고 하죠. 직청직해의 속도보다 빨라서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속도가 좀 빠르거나 아니면 문장이 긴 경우, 문장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장보다 좀 긴 경우에 발생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I thought he was supposed to show up to the place Eric and Sarah invited him to before the party was over that night. 바로 해석이 되나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I thought he was supposed to show up to the place Eric and Sarah invited him to before the party was over that night.
자, 잘 들리세요? 한번 보죠. 이거였거든요. I thought, 이거 해석해 보세요. 자, 한번 보죠. 나는 생각했어. I thought he was supposed to show up. 걔가 나타날 거라고. To the place, 그 장소에. Eric and Sarah invited him to. 에릭하고 사라가 걔를 초대한 그 장소에. Before the party was over that night. 파티가 그날 밤 끝나기 전에. 파티 그날 끝나기 전에 걔가 뭐 에릭이랑 세라가 초대하는데 나타날 줄 알았어. 라는 소리예요.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뭐 발음이 어렵거나 뜻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초보분들은 뭐 서포즈 이런 거 모를 수 있지만 제외하고 안다고 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못 듣는 거는요. 앞에 나왔던 이유랑은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요 정도 문장이 막 너무 어렵고 소리가 안 들리고 그런 분들보다는 이렇게 보면 쉬운데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못 들어요? 느린 거예요. 그냥 느린 거. 직청직해가 느린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는 원인이 다르죠. 이거는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느려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퀴즈 하나 낼게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자, 다시 이 문장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근데 안 들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현명한 거예요. 그쵸? 여러 번 듣는 겁니다. 여러 번 듣는 거예요. 여러 번 들으면 들려요, 여러분. 20번, 30번, 100번 들으면 들린다고, 이거는. 왜? 느려서 못 들은 거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들으면 자, 볼게요.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 맨 처음에 I thought he was supposed to 여기까지 들었어. 그 다음에 막 여기서부터 놓쳐. 여기서부터 놓쳤어. 근데 두 번째 들으면 I thought 막 세 번째 한 다섯 번 들었어. 그러면 I thought it was supposed to show up까지 들려. show up까지. 그럼 또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들어. 그러면 to the place까지 다시 처리가 돼. 그 다음에 또 열 번 들으면 Eric and Sarah까지 처리가 돼.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처리가 돼요. 왜? 이미 중첩해서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뭐가 돼요? 단기 기억에 남아요. 앞에 내용이. 앞에 내용 우리 1강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죠? 단기 기억, 작업 기억. 거기에 로딩이 돼 있기 때문에 로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하가 덜 걸려요. 그 다음 걸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10번, 20번, 30번 들으면 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일단은 세 번 듣고 스크립트를 봐요. 이거는 왜 하는 거냐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요. 왜냐면 세 번 듣고 스크립트를 안 보고 막 10번 이렇게 보면 정작 10번 듣고 너무 답답해서 안 들려가지고 딱 봤는데 뜻을 모르는 거였어. 그럼 이거 시간 다 날린 거잖아. 어차피 그건 100번 들어도 안 들리는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 번 듣고 스크립트를 봐요. 그 다음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거 원인을 찾기 위해 제가 이거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극도의 효율충이에요. 영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야지 재밌고 잘 늘고 시간 낭비가 없어요. 그래야지 지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것이 없다면 찾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는 원인을 찾는 거야. 아까는 뜻을 몰라서. 이번에는 소리를 몰라서. 근데 딱 봤는데 모르는 게 없어. 이거 다 발음도 내가 생각한 발음이고, 뜻도 다 알아. 해석도 돼. 그럼 뭐야? 세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느려서 못 들었구나. 그럼 어떻게 알아? 그냥 그 속도를 따라서 이해할 때까지 반복을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스크립트를 보고 눈으로 이렇게 따라 읽으면서 반복해서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 보고 이제 스크립트를 가리고 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스크립트를 가리고 귀로만 이렇게 해서 30번 들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1강에서 기억나세요? 1%와 99%의 숙련도라고 했었죠. 1%의 인지, 학습과 99%의 숙련. 그러면 이 속도 때문에 듣기가 안 되는 사람은 1%의 이해가 없어서 안 되는 걸까요? 99%의 숙련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걸까요? 그쵸, 숙련이죠. 이거는 몰라서 안 듣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막 발음 기호를 모르고 뭔가 단어를 모르고 문장의 해석이 안 돼서 안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느려서 숙련이 안 돼서 그럼 뭐야? 반복해서 빨리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춤 같은 걸 보세요. 전 춤을 못 추는데 예를 들어 제가 뭐 한 10초 정도, 10초 정도짜리 뭐 아이돌 가수의 무슨 춤 동작을 배웠다고 칠게요. 그거를 처음 배웠어요. 무슨 세계 최고의 뭐 박진영한테 배웠어. 그걸 박진영이 우리 집 와서 내가 시급 한 5억 주고 배웠어.
그러면 제가 박진영한테 배웠다고 그 동작을 한두 번 해보고 바로 이렇게 쭉 할 수 있어요? 박진영처럼 10초짜리 동작을? 못해요. 그럼 그거를 박진영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번, 20번, 30번, 100번 하면 박진영처럼 하겠죠. 박진영처럼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빠르게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걸 머리로 아무리 이해해도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속도가. 나는 버벅거린다는 말이야. 이게 계속. 나는 이걸 아는데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해야 될지 머리로는 아는데 버벅거려요. 왜? 숙련이 안 됐으니까. 듣기가 똑같은 거예요. 듣기도 속도가 느려서 안 될 때는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법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이때는 반복 듣기를 해서 속도를 맞춰줘야 된다. 속도의 싱크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듣기 공부법 3단계 정리해 볼게요. 자, 듣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원인과 해결책을 하라 그랬어요. 자, 내가 듣기를 공부하는데 내가 안 들리는 이유는 이 세 가지라고요. 내가 이 세 가지가 아닌 경우는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아닌 경우는 0.001% 간혹 있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막 특수한 경우가 없고 그냥 이거예요. 뜻을 몰라서 안 들리거나 소리를 몰라서 안 들리거나 느려서 안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뜻을 모른다? 그럼 뜻을 외워. 아, 내가 소리를 모른다? 소리를 외워. 느리다? 반복해서 들어. 그 속도로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 듣기의 끝이에요, 끝. 영어 학습에 성공한 사람은 모두 이 얘기를 합니다. 모두 여기에 공감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토익과 같은 듣기 시험을 준비하든 아니면 미드와 영화로 뭐 듣기 훈련을 하든 아니면 어떤 뭐 영어 회화를 뭐 미국에 가서 거기에서 갑자기 부딪히면서 살든 듣기가 안 되는 경우는 이 세 가지가 끝이고 그거를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초간단하고 초고속의 듣기 공부법인데 지금 쓸데없는 이상한 방법론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이상은 단연코 없습니다. 영어 듣기에 있어서 이 이상의 비법이나 방법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멍청한 짓은 없어요. 여러분, 허무할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이 되시죠? 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떤 뭐 유튜브나 뭐 아니면 뭐 광고, 뭐 영어 업체 광고에서 뭐 귀가 뚫린다 이런 말을 하죠. 귀가 뚫린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도 귀를 뚫리게 하고 싶어 라는 환상에 빠져 있다고요. 그게. 귀가 뚫린다라는 말은요. 마케팅 용어일 뿐이에요. 그 한 3, 40년 전에 나온 마케팅 용어일 뿐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초에 언어는 자신이 들을 수 있는 만큼만 들려요. 그래서 저 셋 중에 하나라도 다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가 뚫렸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귀가 뚫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귀가 뚫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제 앞에 딱 데리고 와서 제가 그 사람이 모르는 단어를 들려주거나 그 사람이 모르는 소리를 섞어서 들려주거나 그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언어의 그 듣기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를 들려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다시 저 귀가 좀 막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 가서도 그 사람이 저 귀가 뚫렸어요. 모르는 뜻인데도 다 들려요. 모르는 소리인데도 저는 이거를 간파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귀가 다시 막혔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100%예요. 이거는 제가 진짜 손목 걸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 거고요. 올바른 영어 강사 혹은 정말 정직한 분들은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어 고수분들은. 왜? 자기가 해봐서 알거든요. 뭐 통역가, 번역가 이런 분들한테 그런 말 안 돼요. 그분들은 다 이렇게 하세요. 무슨 10년 차, 20년 차 통번역가들도 지금 뜻을 모르면 안 들리고 소리가 모르면 안 들리는데 무슨 4주, 8주, 뭐 3개월 했다고 귀가 뚫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를 갖고 뭐 미드를 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드에서 모르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모르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귀가 뚫려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호도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제일 빠르고 제일 확실한 영어 듣기 공부법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좀 더 제 주장을 조금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실 모국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배운 것도 이렇게 배웠고요.
미국인이 영어를 배운 것도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다고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어를 잘하고 미국인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엄마 아빠를 비롯해서 친구들 그리고 또 수많은 한국어 컨텐츠를 봤죠. 뭐 읽기, 듣기, 뭐 TV도 보고 막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과정에서 뜻을 다 해결한 거예요. 엄마랑 소통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뭘 해볼까요? 뭐 이걸 해볼까요? 이거 뭐 립밤이에요. 립밤. 뭐 립밤은 근데 뭐 영어니까 이걸 해볼까요? 지갑이죠. 지갑.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뭐 3, 4살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엄마가 와가지고 이거를 막 제가 이걸 이렇게 장난치면 엄마가 와서 어떻게 해요? 지갑, 지갑 이래요. 그럼 제가 막 이렇게 기웃동해요. 뭔 소리인지 몰라. 엄마가 계속 지갑, 지갑 이거를 한 10번, 20번 막 몇 날에 걸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도 와서 해주고 할머니도 와서 해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지갑이란 뜻이구나. 그리고 그 지갑이라는 게 지갑이라는 소리가 나는구나. 이렇게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유치원 가서 한글을 배우면서 지갑 이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뜻과 소리를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는 어떻게 돼요? 맨날 듣고 맨날 말하는데 의사소통을 맨날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잘 못 알아들으면 어른들이 어떻게 해줘요? 혹은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줘? 천천히 말해줘요. 자, 신발을 벗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익숙해지면 어린이집 한 1개월 다니고 2개월 다니고 5개월 다니면 야, 신발 벗어. 야, 신발 벗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냥. 뜻을 해결하고 소리를 해결하고 속도 해결하면 들린다. 이게 듣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영어 수업, 무료 수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무료도 많죠. 뭐 유튜브도 많고. 그러면 한번 이런 걸 볼게요. 흔히 보는 영어 듣기 강의의 실체를 한번 볼게요. 이 실체라고 했다고 제가 이게 나쁘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접한 이 원리를 바탕으로 이게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흔히 보는 영어 듣기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뭐 이런 거 뭐 미드 장면 하나 한 5분짜리 갖고 옵니다. 갖고 와가지고 막 대화문을 막 틀어줘요. 대화문을 맨 처음에 틀어줘. 그럼 처음에 어때요, 여러분? 킹 받아요, 킹 받아. 왜 킹 받죠? 못 알아들으니까. 어. 그러면서 막 뭔가 베푸는 척 하면서 막 두세 번 더 들려줘. 킹 받아. 안 들려, 안 들려 죽겠어. 그러면서 막 이래요. 자기가 뭐 마법을 부려준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 알려줘. 자, 여러분 여기 이거는요 이런 뜻이에요. 뭐 이건 이런 뜻이에요. 이거 몰랐죠? 아, 이거는 참고로 이런 뜻이에요. 이건 참고로 이런 뜻이에요. 이건 참고로 이런 뜻이에요. 이러면서 참고로라는 말을 빙자해서 뜻을 다 알려줘요.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연음이 있거나 단어 발음을 잘 못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소리를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뜻도 다 알려주고 소리를 다 알려줘. 그 강의에서 한 15분 동안. 그러면서 중간중간은 또 여기를 또 들려줘. 알려준 다음에 들려줘. 그 다음에 그거를 반복해서 들려줘요. 왜? 좀 빠르게 들을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자,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이런 해석이에요. 이렇게 한 15분, 20분 강의를 한 다음에 다시 들려줍니다. 다시 여기를 들려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제 귀가 뚫렸죠? 잘 들리죠? 제 수업 최고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호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 이건 뭐예요? 아니, 당연히 뜻을 다 내가 이게 처음에 여러분이 이걸 처음에 들었을 때 왜 안 들렸겠어요? 뜻도 모르는 게 있고 소리도 모르는 게 있고 속도도 느려가지고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 가지가 혼합돼서 안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5분, 20분 동안 그 사람이 뭘 해준 거예요? 강사분이 뭘 해줬어요? 뜻도 다 알려주고 소리도 다 알려주고 속도도 다 친절하게 반복해서 들려줘가지고 속도도 다 처리할 수 있게 단기 기억에 다 넣어줬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 들어보세요. 이제 들리죠? 신기하죠? 이게 나쁜 수업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귀가 뚫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뭐. 그렇게 해서 들려봤자 여러분이 다른 장면 다음 거 보면 들려요? 안 들려요. 요것만 들리는 거예요. 요것만. 여기에 있는 뜻, 여기에 있는 소리, 여기에 있는 것만 들은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다시 새로운 걸 들으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존을 할 게 아니에요. 이런 강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귀가 뚫리겠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듣기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강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거 꼴랑 이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 수많은 소리, 수많은 뜻, 수많은 속도는 어떻게 할 건데? 본인이 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세 가지 원인과 그거에 각각에 따른 해결책을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대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배운 걸 바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의를 듣든 어떤 영어 듣기 뭐 자료를 듣든 영화를 하든 하다가 안 들리면 무조건 뭐다? 아까 그 원인 세 가지 중 하나다. 그러면 그거를 한 세 번 정도 들어라. 일단 안 들리면 세 번 정도 들어. 그 부분만. 그리고 바로 스크립트를 보자. 그리고 그 스크립트를 보고 뭐를 해라? 원인을 찾아라. 뜻일까? 소리일까? 아니면 속도일까를 찾아요. 그 다음에 각각의 문제 원인에 맞게 공부를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뜻을 몰랐네. 그럼 뜻 찾아보고 듣고. 이거 아는 건데 이거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구나. 그러면 소리를 찾아 듣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아는 건데 너무 빨랐구나. 그러면 반복해서 듣고. 이렇게 하면 영어 듣기가 쭉쭉 늡니다. 쭉쭉 늘어요. 제가 토익을 할 때 그렇게 영어 듣기를 못했는데 영어 듣기 진짜 세상에서 그냥 제일 못했어. 제가 제일 세상에서 자신 없는 게 영어 듣기였어요. 근데 이 방법이 맞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28일 동안 이거를 해봤어요. 바로 만점이 나왔다. 그리고 확신이 있었죠. 이거일 수밖에 없다. 왜? 이걸 해결하면 다 들리는데 어떻게 이게 안 될 수가 있나? 이건 반박 불가잖아,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해서 영어 듣기를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초간단, 초강력, 초단순 영어 듣기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 중에 그 소리는 과연 어렵다. 영어 소리가 나는 너무 아직도 불명확하고 어렵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영어 소리에 대한 것을 5가지 요소를 제가 철저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